헌영을 이은 남로당 2인자 이승엽. 그를 담은 유일한 영상이다. До конца за объединение Родины. Призыв оратора был с энтузиазмом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отбить наступление врага и уничтожить его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По приказ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родная армия подняла... 또한 러시아 국립영상자료원의 필름은 한국 전쟁이 시작된 한반도, 총칼로 다시 만난 남과 북을 비추고 있다. 7월 22일 밤새 억수같이 퍼붓던 비가 멎었다. 일기예보에는 하루 더 비가 오락가락할 것이라고 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이른 아침 두 가지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다. 그는 포항 앞바다에 미국 기계화 사단을 실은 수송단이 정박해 있고 부산항에는 무기와 탄약을 실은 미군 배들이 8척이나 들어와 있으나 지금은 풍랑으로 상륙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또 전라도 임실에서 인민군과 한국군에 의해서 싸웠는데 그들이 몰아냈다는 것이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승전보였던가. 피난생활도 어느덧 한 달이 다가왔다. 이곳 대구에도 누구보다도 고생하는 사람은 조재천 지사 부인이었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인의 신세를 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 임시 관저에는 항상 70명의 고정된 식구가 북적거렸는데 이 모두 조 지사 부인의 일거리였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부, 강요 국회의원, 비서관, 경호 경찰, 수시로 드나드는 군 장성, 미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져서 이곳에 내려온 정보 관리들이 모두가 조 지사 관저의 식객들이었던 것이다. 조 지사 부인은 가정부 2명을 데리고 임시 경무대 살림을 꾸려나갔던 것이다. 밥 짓는 일에서부터 빨래까지 그만한 중노동이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양복보다는 모시 남방을 좋아했다. 부끄럽게도 프란체스카 여사는 모시 옷을 다룰 줄을 몰랐다. 다듬이질에서 풀 먹이는 일, 다람쥐를 조지사 부인이 매일같이 해냈다는 것이다. 70여 명의 새끼 밥문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결국 조지사 부인이 과로의 유산까지 하게 되었다. 얼굴이며 팔다리가 통통 부었는데도 몸조리조차 못하고 일에 매달려야 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프란체스크 여사에게 계란을 날로 먹자고 했다. 반숙이나 프라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조지사 부인의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계란을 날로 먹으면은 밑에 사람들도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고 조지사 부인의 일감이 훨씬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었다. 대구에는 사과와 도마도가 흔했다. 이승만 대통령 부부는 아침 식사로 사과와 도마도에 날계란 2개를 먹기 시작했다. 모시옷도 풀을 먹이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을 눈치채지 못한 채 전과 같은 식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신국방부 장관은 어김없이 오전 5시 반이면 나타나서 꼭 반속을 달라고 했다. 지사 부인이 대통령 모시기는 쉬운데 다른 장관님들이 더 힘들다면서 웃은 일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매 끼의 반찬을 3가지로 제한했다. 이 임시 경무대 살림 형편도 어려웠지만 조지사 부인의 일손을 어떻게든 덜어주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피난길에는 너나 없이 단번 신사들이었다.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고위관리고 간에 양복이나 와이셔츠를 아끼려고 지사관제에 들어오면 빤스만 입고 우도선 옷걸이에 모셔놓았다. 그러다가 회의가 있거나 애국손님이 올 때면 옷을 챙겨 입고 나가곤 했다. 당시 지사관제에는 헬렌 김한란 박사나 이명신 여사가 여러 시인들도 드나들었지만 강요들의 빤스나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다. 간혹 서울에서 비참한 소식이라도 들어오는 날이면 두고온 가족 생각에 모두들 빤스바람으로 둘러앉아서 엉엉 우는 게 보통이었다고 한다. 그런 고생 속에서도 지사 부인은 괴로운 표정을 한번 짓지 않았다. 정말 훌륭한 부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 부부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고마운 분이었던 것이다. 아직도 제임스 딘 장군에 관한 소식은 없었다. 대통령은 몹시 걱정을 하면서 군과 경찰의
그의 생존 여부라도 빨리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미군 사령부는 대전에서 안동으로 이동하는 한국군 트럭을 이용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김석원 장군이 반발했다. 사령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는 산길이 너무 험준한 데다가 매복한 인민군들에게 노출될 경우 꼼짝없이 갇혀 많은 희생자를 낸다면서 그런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던 것이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미군 사령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과하자 미군들도 김석원 장군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 기차를 내주었던 것이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한국 부대가 안동에 무사히 배치됐다는 보고를 했다. 아울러 워커 장군과 마침내 미군 부대에는 한국군을 배수시켜서 전선에 함께 투입하는 문제에 합의를 보았다고 알렸다. 전쟁 초기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문제가 이제야 해결된 것이다. 당시 미군 부대에 배속됐던 한국군이 바로 카투사 제도의 시작이었던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서 발표하도록 짧은 설명서를 장면대사에게 보냈다. 내용은 한국군에게 무기와 탄약이 필요하다는 호소였다. 이 자리에 있던 신 국방부 장관은 그 같은 성명서를 보내는데 반대했다. 이유는 미국의 후속 부대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 판에 미국에다 대고 자꾸 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칫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싸우는 걸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는 우리 젊은이들이 싸우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미국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대주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 우리도 피를 흘린다는 것은 미국인들의 생명을 하나 더 보호하겠다는 것이 아니나 하면서 성명서 내용을 도쿄로 타전하라고 지시한다. 그때 행방불명이 됐던 딘 소장이 40여 대의 트럭에 탄 미군 패잔병과 함께 고창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곧 이어 김천에서도 그를 보았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이승만 대통령 모두가 안도와 기쁨에 사로잡혔지만 잠시 후 이 정보는 모두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취소된다는 속보가 또다시 침울해지고 말한다. 이승만과 함께 있던 무초대사와 오크 장군도 즉각 이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했다. 딘 소장은 이때 7월 20일 행방불명이 돼서 8월 26일 전북 진안에 있는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다. 7월 24일 아침이 되었는데 전날의 종합상황을 보고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전황이 받지 못하고 했다. 원래 전면 공격은 일요일로 계획되었으나 태풍 때문에 이틀이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전라도 남문에 포진한 미 해병대는 적의 탱크를 조지할 무기가 없어 고전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미국 대사관은 드람 라이트 참사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이 부산으로 떠난다. 연락용지 몇 대만을 남겨놓고 차량과 직기들로 부산으로 옮겼다. 이것은 무엇을 예고하는 징조일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는 무초대사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오는 시간에 교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교회는 초만원이었다. 두 분 목사는 차례로 하나님은 언제고 정의의 편에 서신다면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이 땅의 젊은이와 우방군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달라고 기도를 했다. 설교가 끝나고 대통령은 15분간 교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면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하고 위로한다. 이날 오후 이범석 장군이 전라도 광주가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고 보고했지만은 신성모 국방부 장군은 이를 부인하고 광주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고 했다. 신성모 국방부 장군은 이어서 미군이 지금 어느 지점을 최후 보루로 상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남강에서 낙동강까지 방어벽을 쌓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딘 장군이 함께 있던 지미 킴이 부상하여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미 킴은 공산군이 대전을 점령했을 때 딘 소장은 사단사령부에 있었고 사단사령부가 포위됐을 때 장군의 부하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자기와 언더우드 박사 아들만 있었다고 했다. 그는 타고 있던 자동차 총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언더우드 박사 아들도 다친 것 같다고 전했다. 인민군들은 목포와 대구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군들은 인민군들의 전진 루트에 비행기를 출격시켜보면 인민군이고 탱크고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이런 미군들의 보고를 듣고 아직까지도 인민군들의 수법을 모르고 있으니 한심한 사람이라고 질책을 한다. 왜 그럴까? 인민군들은 낮에는 완전히 몸을 숨겼다가 밤이면 이동하는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밤에 전진 속도가 빨랐었던 것이다. 공산군 수법을 미군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설명을 해도 미군들은 믿으려 하질 않았다. 7월 26일 저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지사 부인 프란체스카 셋이서만 식사를 했다. 메뉴는 가지나물, 북어찜, 열무김치와 고기 넣은 두부찌개였다. 대통령은 반찬 가짓수가 너무 많다면서 다음부터는 2가지만 차려놓도록 또다시 당부를 한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조지사 부인의 음식 솜씨가 좋아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찬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먹는다고. 조지사 부인은 대통령께서 식기를 깨끗이 비워주기 때문에 설거지하기가 좋다고 웃기기도 했다.